네, 안녕하세요. 정지웅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몇 분은 벌써 보신 것 같고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인간의 5가지 성격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에서 소심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소심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소심이는 엄청 답답하고 엄청 나서지 못하고 되게 소극적인 친구예요. 그런데 왜 제가 그 친구를 가장 기억을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어렸을 때 제 모습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소심했느냐면 초등학생 때 보통 자기소개를 첫 시간에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시켰는데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혹시 너 벙어리니?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심한 말들을 하실 정도로 제가 엄청 소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어른들도 지웅아 넌 되게 소심한 것 같아서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 초등학교 6년 동안 생활기록부에는 항상 소심해서 부모의 지도 바람 이런 내용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배경도 있겠죠. 바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자인 소농장을 하고 있는 친구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그 친구랑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스토리텔링으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너네 집 처음에는 거지였는데 소 2마리가 번식해서 부자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너네 집 원래 거지였는데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 친구가 이야기를 딱 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 친구가 또 인기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친구의 또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와, 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넌 진짜 나빴다. 요즘 말로 하면은 너 인성 문제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걸 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싶기도 하고 정말 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엄청 조심스러워지고 소심함이 극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게 지내다가 제가 잃었던 것이 너무 많았어요. 바로 기회를 많이 잃었습니다. 누군가 이거 해볼래 했을 때 선뜻 나 그거 해볼래 라고 못했던 게 엄청 조심스러워지고 소심해지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서 제 기회들을 항상 다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주저하다 보니까 결국에 못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기회들을 잃다 보니까 저는 좀 바뀌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 2가지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외적인 것과 두 번째는 내적인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됩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바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가게 돼요. 한 30분 정도 거리의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전학을 가니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는데 제가 정말 닮고 싶었던 친구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가 되게 대범하고 사교성도 좋고 인기도 많았던 친구라서 흔히 말하는 약간 엄친아 같은 거예요. 약간 재수없게도 한데 좀 잘생기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친구를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행동들을 좀 많이 따라했습니다. 그 친구가 축구를 하면 저도 같이 축구를 했고 그 친구가 뭐 장난을 하면 얘가 이럴 때 장난을 치는구나. 나도 말을 할 때 한번 이럴 때 한번 장난을 쳐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외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죠. 이렇게 외적으로 많이 변하다 보니까 두 번째인 내적인 터닝 포인트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할까 말까 할 때는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새로운 마인드로 작은 발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 번도 제 스스로 먼저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라고 먼저 발표도 해보지 못했던 저였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표할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면은 또 애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 또 뭐라고 욕먹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엄청 많았는데 막상 발표를 하고 나니까 정말 별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 소심했던 저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렇게 자신감을 얻은 걸 토대로 이제 리더의 자리까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학급 부반장 자리를 뽑을 때 제가 한번 나가보게 되고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잡아보자는 생각으로 나가게 되고 부반장을 하게 되었는데 또 당선이 되니까 자신감이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임원도 하고 시임원도 하고 결국엔 경기도 임원까지 하는 그런 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점은 극복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심함이라는 되게 단점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섬세함과 꼼꼼함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단점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그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의 일을 수행하면서 저의 소심함이라는 성격 덕분에 꼼꼼함과 섬세함으로 활동에 있어서 디테일을 더 추가할 수 있었고 그리고 꼼꼼하게 함으로써 실수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심한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소심하다고 하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되게 상처받고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러한 단점을 장점으로 소화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